여러분 안녕하세요. 11장 배열에서의 포인터 활용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앞서 10장 포인터에서 포인터 핵심 개념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핵심 개념은 주소가 저장되어 있다고 그랬죠. 포인터 변수는 그래서 주소를 이용해서 해당된 주소로 가서 거기 있는 값을 추출할 수 있었다. 그 값을 접근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몇 바이트만큼의 크기에서 값을 가져와야 되는지, 인티저는 4바이트라고 그랬죠. 캐릭터는 1바이트고, 그렇기 때문에 가리키는 변수의 자료형이 같은 포인터 변수로 선언해줘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8장 배열의 핵심 개념은 뭐였습니까? 8장 배열의 핵심은 같은 데이터 타입이 연속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 배열의 핵심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소는 주소인데 특정 배열의 어떤 원소를 가리키는 주소가 되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배열 원소에서 어떤 값을 어떻게 하면 추출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연속해 있다고 했는데 연속되어 있는 각각의 배열의 원소를 포인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거기서 값을 가져올 수 있는지, 혹은 값을 설정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배열의 첫 번째 원소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그 다음으로는 중간 원소에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원소까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자, 그리고 배열의 이름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 자, 포인터와 배열 이름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약간 어드밴스드한 주제죠. 자, 마지막으로 포인터 연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포인터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와 같은 더하기 혹은 빼기 연산으로 배열의 원소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포인터 변수로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어떻게 가리킬 수 있는가. 자,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 되겠는데요. 자, 이러한 명령이 있다고 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int array라는 아마 배열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 배열에 대괄호가 있습니다. 대괄호 사이 인덱스를 통해서 0, 뭐죠? 배열의 첫 번째 원소라는 얘기죠. 배열의 제일 첫 번째 있는 원소에 앰퍼센트, 이게 뭐였죠? 앰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주소 연산자였죠. 즉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추출하는 거죠. 주소 값을, 어드레스를 추출해서 그것을 어디에 대입을 하죠? 포인터 변수에 대입을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장에서 배열의 첫 번째 원소에 접근하는 가장 기초적인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새로운 장의 첫 번째 소스니까 또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네요. 솔루션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이 11장이니까 11이고요. 11_01 확인 누르시고 콘솔이죠. 그리고 빈 프로젝트로 마침. 네, 소스 파일에서 추가 새 항목으로 해서 C++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array_pointer.c를 선택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저장 한번 하고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소스를 먼저 나열해 보았습니다. 먼저 인티저 타입의 int array라는 배열이고요. 원색에서 3개네요. 그렇죠? 그리고 초기값으로 1, 2, 3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티저 타입의 인티저 포인터 변수인 pint value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초기값으로 null은 숫자로 0이 해당된다 그랬죠? 예, 값 자체는 0이 해당된다고 했죠?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포인터 변수로 어떤 걸 해줄 수 있나요? 아까 전에 그 10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간접 접근이죠. 즉 저장된 주소값을 이용해서 주소에 있는 값을 접근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int value를 이용해서 자, 배열의 어떤 원소?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접근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pint value에다가 무엇을 대입해 주냐면 주소값을 대입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소를 추출하는 주소 연산자 앰퍼센트를 쓰고요. 그리고 int array 0 이렇게 해주면 자,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추출해서 대입해 준다고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printf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printf로 먼저 주소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죠. pint value 그리고 저장된 주소의 값을 추출하는 포인터 연산자죠. 스타리스크 혹은 스타라고 불렀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실제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소값이 출력이 되고, 자, 별의 첫 번째 원소의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었네요.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디버깅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중단점을 삽입을 하고요. 자, 그리고 F5를 눌러서 디버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 실행이 돼서 printf 여기에서 중단이 되었죠. 자, 먼저 우리가 궁금해하는 포인터 변수 pint 밸류는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네, 주소가 저장되어 있죠. 그리고 해당되는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실제 값을 포인터 연산자는 asterisk를 이용해서 살펴보면 1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비교해서 int array라는 이 별의 첫 번째 원소를 살펴보면 값은 1이죠. 그리고 앰퍼센트로 해서 int array 0 이렇게 해주면 주소값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추출해서 포인터 변수인 pint 밸류에 넣었고요. 그리고 포인터 연산자를 통해서 저장된 주소에 있는 값을 출력해 보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네, 여기 메뉴에 디버그에 가보면 창에 여기 보면 메모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디버그 메뉴의 창, 메뉴의 메모리. 그래서 메모리 1을 눌러보면 이렇게 메모리에 실제로 어떻게 한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쭉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 조사식에서 이 메모리 주소를 더블 클릭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를 해 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메모리 창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시나요? 자, 1의98이라는 이 주소, 이 배열의 첫 번째 원소, int array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가 되죠. 그리고 인티저 타입의 배열이니까 4바이트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바이트 값이 01, 0000, 그리고 4바이트가 02, 그리고 세 번째 배열이 03 이렇게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배열이 이렇게 연속되어서 저장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어디죠? 여기 포인터 연산자 asterisk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주소에서 인티저 타입이니까 4바이트라는 주소에서 숫자 02를 추출해야 하는구나를 여기서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교재로 들어와서요. 자, 우리 좀 전에 소스 살펴봤죠? 자, 근데 이게 좀 헷갈린다. 순서가 헷갈린다. 그러면 가로로 좀 더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우리 2를 가로로 해주면 될까요? 자, 여기와 이렇게 해주면 자, 이 가로 사이 앰퍼센트 다음에 있는 요 가로에 있는 요 변수에서 주소를 추출한다는 것이 좀 더 명시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좀 순서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앰퍼센트하고 가로 열고 그 사이에 이처럼 이제 배열의 원소를 집어넣어주면 좀 더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 좀 더 살펴본 것처럼 배열은 연속되어 있는 거고요. 시작 주소를 기준으로 인티저 타입이니까 4바이트죠. 하나, 둘, 셋, 4바이트. 4바이트에서 해당되는 값을 추출해 온다. 자, 따라서 int array다. 그러면 어떤 포인터? 인티저 타입의 포인터 변수로 접근해야지 제대로 된 값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앞서서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대입해서 해당되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값을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의 두 번째 원소를 접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존 방법 그대로 쓴다 그러면 &int array 대괄호하고 중간에 1을 넣으면 해당되는 두 번째 원소의 주소를 추출할 수 있겠죠. 이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서 첫 번째 원소 주소인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pint value 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바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변수에 더하기 1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pint value라는 것은 현재 예를 들어서 별의 첫 번째 원소에 시작되는 주소인 00F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값이, 이 주소가 저장되어 있죠.
그 주소에다가 더하기 1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pint mid value의 값은 00f1이 될까요? 더하기 1을 했으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pint mid value의 값은 더하기 1을 했지만 실제로는 더하기 4가 됩니다. 왜 더하기 4가 될까요? 자, 이것이 바로 이번 슬라이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포인터 변수에 1을 더하거나 혹은 뺄 경우에는 뭐 크기만큼? 자료형의 크기만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int 어레이는 타입이 int0이죠. 인티저형이니까 자료형의 크기가 얼마가 되죠? 4가 됩니다. 즉 더하기 4가 되어서 00f4에 f4가 바로 pint mid value가 되고, 자, 따라서 pint mid value는 어때요? 두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pint mid value는 뭐? 두 번째 원소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값을 이용해서 두 번째 원소의 값을 추출하게 되는 거죠. 그 값을 두 번째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추출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랑 같으냐면 pint value에 더하기 얼마? 1을 해준 것과 같습니다. 즉 더하기 1은 포인터 변수에 더하기 1을 한 경우는 자료형의 크기, 즉 int 타입의 크기인 4바이트만큼 더해지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주소가 되고요. 두 번째 원소의 주소가 되고, 그리고 그 주소에서 해당되는 값을 추출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것은 뭐랑 같죠? 실제 int value의 두 번째 변수가 0부터 시작하니까 0 다음에 1이니까 1이 되겠죠. int array 1과 이 세 가지는 정확히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앞서 우리 살펴본 예제처럼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인티저 배열을 하나 선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array죠. 그리고 1, 2, 3 원소의 개수가 3개네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인티저 배열의 각 원소를 가리킬 인티저 타입의 포인터 변수를 각 2개를 선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pint value고요. 그리고 pint mid value 2개가 되겠습니다. 2개 다 널로 초기해 줬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앞서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pint value는 자, 별의 첫 번째 원소니까요. 어떻게 해줬죠? 0% int array 0. 자, 이제 다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원소를 가리키려고 합니다. pint mid value는 두 가지 가능하다고 했죠. 먼저 뭐가 가능하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두 번째 원소의 주소를 직접 대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실제로 한번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까요? 그럼 실제로 pint에 저장된 주소 값은 어떻게 될까요? printf 한 다음에 심축진수 서식 문자열이고요. %x pint 밸류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 주소에 저장된 실제 값을 가져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포인터 연산자 asterisk를 쓰면 되겠죠? asterisk int value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pint mid value의 값을 pint mid value에 저장된 주소값을 출력을 해보고, 그리고 그 주소를 이용해서 간접 접근이죠. 실제로 그 주소에 저장된 값을 추출하는 포인터 연산자를 이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저장을 한번 하고요.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성공했고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 자, pint value는 우리 예상했던 대로 배열 첫 번째 원소 1, 두 번째 원소 2가 각각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것은 주소값이 하나는 4C고요. 74C고 그 다음 게 750인데 두 개 빼면 어떻게 되죠? 4C, D, E, F, 750 빼기 하면 4가 되죠. 왜냐하면 인티저 타입의 배열 어레이기 때문에, 자, 각 원소 사이에 인접한 원소 사이에 주소값은 얼마? int 타입의 크기인 4만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주소값이 그렇게 4만큼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각각 그 주소에 저장된 값은 1과 2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거죠. pint mid value에서 어떤 방식도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원소인 pint value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int형 자, 이게 int
타입의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더하기 1이 얼마 된다고 실질적으로는 인티저 타입의 크기인 그래서 4만큼 된다고 그랬죠. 실제 정말 그러한지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켜보면 네, 실제로 저장된 주소값이 우리 앞 경우와 똑같이 같은 주소값이고 실제로 저장된 값도 같이 2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더하기 1이 아니라 만약에 프린트 더하기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기 2가 되면 더하기 2라는 얘기는 두 칸을 더 갔다는 뜻이 되겠죠. 더하기 2니까 4 곱하기 2가 돼서 더하기 8이 되겠네요. 그렇죠? 더하기 8.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걸 가르치게 될까요? 어떤 주소값이 가르치게 될까요? 네, 아마도 세 번째 원소를 가리킨 주소가 되겠죠?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네, 4에서 8이 더해진 7C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제 저장된 값, 그 주소, 이 주소에 해당되는 이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실제 값은 3이니까 실제로 세 번째 원소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정수형 배열이 선언되어 있다. 자, 이거죠. 인티저 타입이고, 마인트 어레이네요. 원소의 개수가 모두 몇 개? 7개네요. 그렇죠? 7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구성되어 있는 어레이 별이 있고요. 인티저 타입 어레이 별이 있고, 자, 키보드부터 인덱스를 입력을 받습니다. 인덱스 값은 0부터 6까지. 그래서 이를 엔터 치면 해당되는 원소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십시다. 그래서 1이다 그러면 자, 몇 번째죠? 네, 첫 번째가 두 번째죠. 왜냐하면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렇죠? 0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두 번째니까 아마 인덱스 1에 해당되는 값은 20입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파일로 C 파일로 이그잼 01.c 파일을 추가를 했습니다. 저장을 한번 하고요. 네,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스를 한번 입력해 보았습니다. 자, 인티저 타입의 myInt array 해서 모두 7개의 원소를 이렇게 선언해 줬고요. 자, 그리고 화면 인덱스 값은 0부터 6까지 라는 것과 그리고 키보드로부터 인덱스 값을 입력을 받았죠. 그래서 그 인덱스 값 저장할 변수, 인티저 타입 변수 인덱스를 선언해주고 인덱스 값 입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원소의 값을 출력해보는 소스를 이제 추가해볼까요? 자, 먼저 가장 저지르기 쉬운, 가장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사용자는 항상 올바른 값을 입력을 값으로 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정상 입력 값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자, 이럴 경우 가장 기본적이 되는 골격은 이와 같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정상 범위인지 점검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정상 범위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인덱스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인덱스 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현재 이 배열의 크기가 7이니까 그렇죠. 7개니까 0부터 6까지죠. 그래서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 경우라면 이제 실제로 해당되는 배열의 원소 값을 출력을 하는 경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오류인 경우죠. 인덱스 값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오류인 경우에는 이처럼 인덱스 값은 0 이상 6 이하여야 합니다. 라고 해서 그냥 종료를 시켜야겠죠. 자, 그리고 정상 범위인 경우에 대해서만 이제 실제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뼈대가 되는 출력물이 이렇게 되겠죠. printf 인덱스 무엇에 해당되는 값은 무엇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값은 좀 전에 사용자 입력을 해준 인덱스 이걸 그대로 인덱스 변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해당되는 인덱스에 해당되는 실제 값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인티저 타입의 포인트 변수를 먼저 선회해 주겠죠. int p value는 자, 널로 초기화해 주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p value가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배열의 원소를 지정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바로 자, 여기 수도 코드로 잠깐 의사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원소의 첫 번째 주소에 무엇을 대해주면 될까요? 거기에 인덱스 값을 대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인덱스가 0이라고 한다면 바로 첫 번째 원소가 될 것이고, 더하기 1이면 두 번째 원소, 다음에 2면 더하기 2면 세 번째 원소, 점점점 더하기 6이면 일곱 번째 원소가 되겠죠. 자, 따라서 p value는 어떻게? 자, 원소의 첫 번째 주소가 뭐죠? 네, 원소의 첫 번째 주소는 ampersand 네, my int array의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배열의 첫 번째 원소 주소에다가 더하기 인덱스를 해주면 실제로 해당되는 인덱스 플러스 1번째 원소의 주소가 바로 p value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해당되는 인덱스에 저장되는 실제 값을 출력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p value 자체는 이제 그 번째 인덱스 플러스 1번째 원소의 주소고요. 그 주소에 저장된 값을 출력해 주려면 앞에 포인터 연산자인 그렇죠. 에스터리스크를 넣어주면 되겠죠. 에스터리스크 p value 이렇게 해주면 실제로 인덱스 플러스 한 번째 원소에 저장되어 있는 그 값을 출력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컨트롤 F 파일을 눌러서 실행을 해서 인덱스 값이 만약 0이다. 그러면 첫 번째 원소는 10이고요. 컨트롤 F5를 눌러서 만약에 5를 했다. 여섯 번째니까 60과 같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어진 연습 문제 첫 번째 모범 답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 배열의 원소 개수가 7개인데 만약 이게 80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소스 무엇을 고쳐줘야 될까요? 고칠 게 되게 많죠. 일단은 인덱스 값 0부터 7까지 해야 되고 인덱스 값이 6을 7로 바꾸고 그리고 오류 코드도 7 이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걸 어떻게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그래서 책에 있는 모분 답안에서는 배열의 원소 개수를 구해서 자, 사이즈 오브 배열 나누기 사이즈 오브 인티저 이렇게 되면 인티저 타입의 크기만큼 배열의 전체 크기를 나누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원소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배열 원소의 개수. 자, 그것을 어느 변수? 카운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덱스 값은 0부터 뭐까지? %t까지 하고 여기에 카운트까지 하면 안 되겠죠? 카운트는 원소의 개수니까요. 원소의 개수보다는 얼마? 1만큼 작아야겠죠?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인덱스 값은 마찬가지로 비교해 줄 때도 카운트 빼기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혹은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카운트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고쳐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뭐 고칠 부분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류값에서도 %d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 빼기 1보다는 이하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주면요. 0부터 7까지고 그래서 7을 입력을 하게 되면 마지막 원소인 80이 이처럼 깔끔하게 출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